예, 싸대기 정치 1부는 끝나고 2부 들레주는 아니고 지랄이라는 단어가 예, 르네 지랄이라고 르네 유명한 지랄이요? 르네 어, 지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는 토론을 르네 지랄 좀 뭐 했지요. 프랑스 사람이 이제 프렌치 그 인류학자고 또 철학자이기도 하고 근데 아마 우리가 이전에 한번 잠깐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그분 어, 한 몇 년 더 그치 그런데 한국에 이렇게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그 지난번 보니까 지랄하면은 좀 그렇잖아 어, 발음이. 발음이 그래서 그렇죠. 르네 지라르라고 이렇게 쓰더라고. 지라르. 근데 원래 그 발음이 지랄이라는 거지. 내가 원래 몰라. 미국에서는 르네 지랄인데 그 사람 프렌치라 프렌치 정확한 발음을 내가 프렌치를 안 배워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랄 여기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르네 지랄이라 그러지. 이게 내가 조금 양력을 봤는데 스탠포드에서 이제 살다가 음. 죽었던 것 같더라고. 많이 전에 이렇게 미국에 와서 한번 미국에 와서 그분 강의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우리 모임에도 저기 그 웨슬리안 필로소피컬 소사이티라고 그때 음. 거기 발표하러 그 학회인데 발표하러 갔는데 거기에 초대 강사로 그 르- 르네 지라르가 왔었죠. 르네 지라리 예, 그럼 왔어. 르네즈럴의 주요 사상은 뭡니까?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르네 지랄은 가장 그 많이 알려진 사상이 그 모방 이론 있죠. 모방 이론과 어, 그 스케이프고링 메커니즘이라고 그 희생양. 희생양론이에요. 제가 스케, 이 최근에 나온 제 책 중에 한 챕터를 다루고 있어요. 르네지라를. 어, 박 박사님이 쓰신 책 중에 한 챕터가 네, 한 르네즈럴이라는 챕터가 부분에 대해서. 챕터 8에 그러니까 보면은 르네 지라르의 그 미메틱 디자이어가 그러니까 모방에 대한 욕구겠죠. 그리고 그 정향성, 그 directionality. 이게 이제 모방이라는 게 정향성에서 나오는 의식이 자꾸 이렇게 방향을 갖게 되거든. 의식이 어떻게 보면 집착이라고 그럴까? 우리 의식은 어쩔 수 없이 한쪽으로 이게 꽂히게 되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인식을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서 이게 크게 많이 갈리거든. 후설도 지향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의식의 지향성을 얘기하지. 근데 이제 아, 후설은 이제 철학, 그 관념론적인 입장에서, 개념론이. 현상학과 관념론적 입장에서 의식의 지향성을 얘기했다면, 이 르네 지랄은 네, 그 의식의 지향성이 어떻게, 굉장히 또 윤리나 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 르네 지랄이. 예. 그래서 신학자들도 많이 다루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의식의 지향성을 갖는데 지향하다 못해 의식이 어느 한쪽에 이제 지향을 하면서 착하고. 자꾸 모방을 해. 다른 사람의 행동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방을 하거든. 그게 이제 우리가 의식이 진화하게 되는 큰, 어, 그런 근본이 돼요. 우리가 아, 이제 그러니까, 음, 의식이 진화한다 할 때 그거는 의식이 방향성을 가져야 되거든. 의식이. 의식이 그, 방향성을 가져야지 진화가 된다. 목표. 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목표가 있어야지 진화가 된다는 뭐, 얘기인가? 그렇지. 우리가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알고 보면 음, 누구를, 뭐 역사 속의 인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존경하는 뭐 스승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삶과 사상을 이렇게 모방을 하잖아. 그렇죠. 좋은 우리가 모방을 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이 모방이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 말이죠. 의식은 어차피 지향을 하기 때문에 의식은 지향. 어, 그 의식을 지향하는 과정 중에 그 문제점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어요. 이 르네 지랄이. 그러니까 모방의 좋은 점보다는 음. 이 나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 문제점들을 얘기한다는 얘기. 음. 예, 좋은 점들도 얘기하는데 좋은 안 점은 좋은 점 모방 없이는 창조가 없잖아요, 사실상. 그렇지, 그렇지. 모방 없이는 창조가 없는데,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 반드시 우리가 모방을 하면서
희생양을 만들거든. 이 스케이프고팅 메커니즘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어, 어떻게 하면 그게 희생을 만들지? 모방을 하면 그냥 그 사람 숭배하고 그 사람 어, 들고 희생할 건 없잖아. 어, 간단하게 이 사람이 주로 예를 드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그 예 중에 하나가 그 신약 성서에 그 예수의 그, 그 예수가 예수가 처형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어? 그팜 선데이라고 일주일 전에 다루잖아요. 부활절 그 일주일 전에 주일 한 주 전에. 종려절인가? 그거 예? 종려 예, 예. 여기서 팜 선데이를 이제 하는데 이제 음, 그게 어떤 의미냐 그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 예루살렘에 이제 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환호를 했다고 그렇죠. 거기에서 열광적으로 어 뭐 메시아다 이게 환호를 했는데 그러면서 멋모르고 그 군중 심리에 이제 다 휘말리게 되는 그래서 모방하는 거거든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 그러니까 우리는 금방 이렇게 따라가잖아 많이 모방하고 그런데 동시에 그게 쏠리면서 나중에 예수를 또한 이제 그 희생양으로 삼아요. 그 결국 그 예수가 이제 처형되게 되잖아. 그렇죠. 어 그렇게 처형을 되는데 이제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똑같은 그 사람들이 똑같은 사 예수를 똑같이 이제 정죄를 한단 말이야. 그렇지. 어 그 과정을 보면은 전부 다 모방 형태거든. 그 직접 한 거를 본 적도 없으면서 그거를 비난을 하고 그러니까 희생양을 삼으면서 자기네들의 그 집단의 그 아이덴티티를 그 집단의 자기 집단의 그 정체성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야. 군중 심리랑 뭐 다를 게 없네. 군중 심리. 없지. 이게 한 개인과 개인 간의 모방이라면은 그게 그렇게 사회 문제로 대두되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 모방이 더블이 되고 음, 또 트리플이 돼요. 두 배가 되고 세 배가 되고 네 배가 되고 그러면서 계속 급속도로 퍼지는데 이게 우리 전 세계 역사를 봐도 그 과정을 보면은 어 그 위치헌트라든가 마녀 사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히틀러의 그 유대인 학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게 전부 다 이제 이 사람은 그 모방의 본능에서 비롯된다 네. 인간들의 이게 자꾸 왜 유대인들에 대한 그 루머가 엄청 돌았잖아.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그대로 팩트로 믿어버려요. 이 우매한 음. 이 인간들이죠. 근데 아직도 많잖아. 어, 유대인 정서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예, 그렇지. 엔티세미티즘이 그 반유대 정서가 여전히 그한 번도 유대인을 경험해 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고 그런데 그 자기 어떤 집단에서 이제 그런 방향을 택하면은 그걸 그냥 무턱대고 따라간단 말이지 이게 아주 큰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 사실 이제 모방이 없으면 우리가 문명 사회의 발전도 없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또 창조적인 발전도 없고 그러나 그런 면이 있는 반면에 여기에 항상 뒤따르는 게 우리가 쉽게 하나의 이런 것들을 그냥 비판적인 그런 사고나 그런 반성 없이 그대로 믿어버린단 말이야. 이게 언론이 이걸 지금 나는 이게 보는 게 르네 지라를 통해서 보는 게 지금 언론이 이걸 그대로 납습하고 있어요. 언론과 언론 이 정치의 이 집단주의 있죠. 이런 그렇죠. 것들이 그대로 지금 이 현상을 그 스케이프고리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이 이 어느 한쪽을 의식을 지향을 하지 그게 이제 결국 이제 모방을 하잖아. 이러면은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게 집단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악을 만들어야 돼요. 어, 희생양을 만들어야 된다고. 많이 만들잖아. 한국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아까 그 예수 현상도 보면은 자기 유대인들의 그런 집단 현상을 이제 공고히 하기 위해서 경고히 하기 위해서 예수를 어떤 그 신선 모독자로 이제 몰아가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만들.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집단 정서를 확고히 한단 말이야 음, 여기에서 이러면서 희생을 시키지 노무현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제 거기에서 희생이 됐다고 보는데 어 결국은
재밌는 게 이 사람이 그 신화를 분석을 하는데 신화가 다 어떤 보면 이게 모방 현상으로 이제 그러면서 신화에 보면은 그 신적인 존재들이 알고 보면 다 희생된 사람들이야. 그래요? 희생을 감수해요. 예. 그 모방의 본능에 의해서 희생이 돼. 그러면 동시에 그 희생에 대한 어떤 죄의식 때문에 또한 영웅으로 떠올라. 마치 예수처럼. 이제 음. 영웅. 노무현도 사실 굉장히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다가 내가 알기로 이제 그걸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그, 그러니까 노무현 현상은 정확하게 이제 신화적 구조를 갖는 것 같은데 원래 사람들이 맨 처음에 물론 지지율이 낮았는데 그러다 갑자기 노사모 이렇게 하면서 지지율이 확 어, 거든 파고랬지. 그러면서 대통령까지 됐어요. 근데 그 어, 이후 1년 사이에 지지율 바닥이 나면서 떨어졌지. 모든 사람이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내가 뭐 허리가 아프면 이것도 노무현 탓이다. 음, 모든 그러니까 다 놓으면 타지. 시골에 있는 할머니 음, 이 부모님이 시골에 사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시골에서 대학 아니 고등학교도 안 나온 할머님들 있잖아요. 음, 들도 노무현이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저 모양이다. 그렇지. 다 그게, 전라도거든 거기가 전라도야. 어, 전라도마저도 노무현을 개무시했던 거야. 근데 배무시했지. 노무현이 죽고 나서 또 사람들이 와 갑자기, 그렇지. 지금 예수의 그 현상과 너무 비슷해. 이제 진행되는 게. 지금 계속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 노무현 사고 이후에 몇 년이 지났지? 되지 않나? 이 그런데도 여전히 그 역대 대통령의 그 투표를 하면은 가장 좋았던 대통령, 잘했던 노무현이 항상 1위야. 압도적으로. 이진가 예, 노무현이 항상 2위, 노무현 항상 1위라고 1위. 항상 1위로 나오는데 문재인이지 그다음에 그죠?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 어떤 거기에 대한 또 어떤 같이 이게 맞물려 가지고 이게 같이 나온다고. 지금 맨날 그 문재인 욕하고 내 우리 주위에 항상 그 여당 편인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노빠래. 자기는 또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이 뭐 수준이 어떻게 하려고 아니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이렇게 객관적인 중립이다. 나는 뭐 다 여당이라고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뭐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아,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희생야 모방의 본능을 통해서 의식의 지향성이 먼저겠죠. 그러면서 그 의식의 지향성 속에서 우리는 이제 모방의 본능이 이제 꿈틀거리면서 계속 모방을 하면서 발전을 시키지만 동시에 생명을 거기에서 희생양을 갖다가 만들어야 돼요. 이게 지금 이게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 사는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다 모방하는 거거든. 그런 입장, 그 르네 지라르 입장에서 보면은, 다 모방한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항상 그러면서 자기 모델이 있잖아요. 어떤 그렇죠. 모델이 있고 뭐 하는데, 이거 지금, 그거 뭐 어떻게 보면 모방을 하는 건데, 근데 그 와중에, 문제는 자꾸 이렇게 희생양을 우리는 좀 찾아. 그래야지, 뭐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그럴까? 근데 안타깝게도 문제는 희생양을 이게 만든다는 거야. 이또 일부러 조작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렇지. 희생양이 그냥 어떻게 다 보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네, 만들죠. 왜 우연히 희생양을 많은데 얘네들 우리나라 검찰 같은 경우는 조작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조작해서 만들지. 그러니까 네. 이게 비난의 대상을 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문제는 이제 샅샅이 뒤져서 뭐 꼬투리가 잡히면 좋고 안 잡혀도 그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희생양을 만듦으로써 자기의 어떤 정치적 이득이라든가 또 권력 유지에 그 엄청난 그런 이제 이득을 본단 말이지. 이런 거기에서 또 지금 뭐 윤석열이나 이런 지금 보면은 한동훈이나 보면은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이런 거를 의식을 못 해요. 그러나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끊임없이 희생양을 만드는 그런 거야. 희생양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의 대장동이라든가 이런 거 언론에 먼저 퍼뜨리잖아. 언론에 먼저 퍼뜨리고 언론한테 진짜 조금씩 이렇게 어? 조금 언론에 음, 나오면 조금씩 저기 그렇지 흘리잖아. 흘러요. 피의사실 공표라는 거는 이게 지금 일종의 그 반헌법적이고 이거는 지금 보면 범죄의 그 캐리고리인데
이게 아주 너무 지금 자연스럽게 돼 있어요. 알고 보면 옛날 윤미향도 그렇고 지금 그런 것도 그렇고 뭐, 계속 뭐야, 그 민노총? 음 거기도 뭐 저기 간첩 있다고 막 지금 난리잖아요. 그렇지.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택틱이 기술이나 사용하는 전략이라는 게 그냥 희생양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를 모방한다고. 아, 진짜 그런 거다. 언론에서 그렇게 지금 언론이 굉장히 이 권력의 한가운데 있는 게 사람들이 모방하기에 가장 가깝고 직접적인 그 소스가 언론이야. 근데 언론을 또 편향되게 보잖아. 그치? 그렇죠. 어, 오래된 그 어르신 세대들은 항상 그 조중동 말고는 잘 모르잖아. 없지.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무조건 이재명 나쁜 놈이에요. 그렇지. 네, 최근에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뭐 음. 저기 할 일 없는 우리 노인들 할아버지들이 완전히 또 이재명 까고 있더라고. 또 최근에 내가 또 와이프랑 공원에 갔어요. 그 공원이 음. 안양 중앙공원인데 거기에 자유 무슨 연맹이란 게 있어요. 어. 단체 건물이 있어. 근데 거기 같은 공원에 또 할아버지 모여서 또 막 얘기를 하는 또 이재명 욕하고 있더라고. 그- 할아버지는 왜 이재명을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이재명을 만나보지도 않았고 어, 보지도 않는데 야, 지금 뭐 대장동이니 뭐니 하는 거 보면은 다 언론에 흘려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편견을 선입견을 갖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법원 판결을 이제 좀 있으면 글쎄 그 계속 끌 것 같은데 지금 없어요. 지금 오히려 유동규의 그 계속 끊임없이 그 말 바꾸는 결국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게 되고 팔면 팔수록 지금 대장동의 주범들은 지금 따로 있는 지금 이런 현상인데 지금 예? 아, 50억 클럽이니 뭐니 하면서 이게 지금 이게 지금 희생을 문제는 계속 만들려고 그러죠.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르네 지라르 얘기는 그 의식은 어차피 정향성을 띠게 돼요. 정향성을 띠게 되는데 우리가 어디에 방향성이라는 거는 한 방향을 얘기하는 한 거죠.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모방이라는 거는 극히 자연스러운 거거든. 극히 자연스럽죠. 모방이란 극히 자연스러운 건데 문제는 자기가 모방이 이게 집단화될 때 있죠. 모방이 이제 집단화될 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사회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방향을 바꿔줘야 될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얘기해 많이 끊임없이 아, 이거를. 근데 이걸 의식을 못 하잖아. 근데 노련한 정치인들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히게 이걸 잘해. 이걸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작업을. 그런데 너무 지금 정치 경험도 없는 데다가 이 정치 초짜들이 지금 또 기가 막 희생하면 생각난다. 그 누가 코인 투자한 누구지? 김남국. 김남구 그것도 어, 지금 하나 엄청 희생양을 지금 만들어 엄청 꼼짝 지금 희생양이지. 어? 근데 파면 팔수록 나오는 게 국힘 쪽이야. 그 코인 김쪽이야. 문제도 언론에 먼저 흘려버려. 그러고서 그러니까 그거 유도하는 거거든. 그 어떤 모방의 본능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유도를 누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말로 어떤 정치적인 그런 공격을 하기 위해서 너무했어. 코인 어, 한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 다 코인 하잖아. 다 하지. 어, 그게 이제 불법,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누가 그러던데 우리 그 진보와 우리가 그 북한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이제 그 아주 극보수 쪽에서 네, 진보 쪽을 공격을 할 때 색깔론이라는 거 아주 이게 강력한 무기였어요. 그렇죠. 색깔론이라는 게 이게 사실 북한이 있어가지고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쪽이 저기 그 보수 쪽이야. 그러니까 국힘이라든가 옛날 그 민정당 하여튼 그렇잖아요. 지금 뭐 네, 이렇게 쭉쭉 돈 주고 뭐 사격 좀 해달라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 이명박 때. 그렇죠. 뭐 이승만 때부터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그거 예, 생겨서 북한 애들 만나가지고 돈 줄 테니까 사격 좀 그렇지. 해달라 그거 있었잖아 이명박 때. 그렇지. 예. 뭐 전부 이명박이 다 지금 부산이었나? 이명박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뭐 노태우 전부 다 이 라인을 보면은 북한 때문에 그 명맥을 유지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이용을 해야 돼. 모방의 본능을 이제 자극시키는 거지. 그거를 이용하면서. 색깔론인데 문제는 지금 이제 안 통해. 그 색깔론이 안 안 통, 통한다고. 안 통, 사람들이 이제 옛날처럼 그런 안 통하니까 예, 니네들도 똑같다. 니네들도 타락했다. 그 논리로 김남국이 조국 뭐 이렇게 날려버리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는 제2의 색깔론이라는 게 도덕성이야, 이제는. 진보를 이 도덕성하고 결합시켜가지고, 누가, 그런데 아주 제대로 본 건데, 나도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이제는 반공이 아니라, 이제는 용공이니 종북이니, 이거 통하지가 않아. 안 와, 사람들이 요즘에. 다 의식 깨었거든. 옛날에 그러니까, 툭하면은, 그러다가 이게 안 통하니까, 이제 도덕성이야. 이 진보는 다 도덕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그것이 합법이건 불법이건 너희는 그 도덕성도 말이지 이게 제대로 점검도 안 하고 뭐가 비도덕하고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무조건 언론에 흘려가지고 그거를 아주 그 반도덕 아주 부패한 그런 정치인으로 둔갑을 시키잖아요. 이게 결국 지금 근데 그쪽을 파보면은 갑자기 김남국도 들어갔잖아. 지금 보니까 들어갔어. 조용해야 돼. 좀 조용해. 조용하지. 왜냐하면 왜 그래? 요즘? 나 그 요즘 코인 지금 얼마 그 로비 코인 대표자들이 코인 대표 이름이 누구지? 그 사람이 국회로 종종 방문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만난 사람들이 10명 중에 8이 다 국힘 쪽이야. 이거 지금 파보면은 그리고 누구야? 장재원인가? 이게 엄청 많아 지금 코인 뭘 보시길래 이렇게 예, 빠삭. 이러니까 이게 도둑이 재발절이니까 이제 못하는 거라 이게 다 드러나니까 그래요. 이게 여기까지 나왔어. 아,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 모방의 본능을 자극하려고 뭐 싸대기, 그런 싸대기 그 사람들 초빙해서 아 챔피언 초빙해서 국힘당도 이게 싸대기. 싸대기 정치를 어? 예, 정말 이거. 나 하루에 아, 한 대씩만 좀 내가 오죽하면은 이런 어 폭력적인 이런 예를 막 들어가면서 하는 아니 게 참 싸대기 너무 보니까 안타깝다 이거. 아니 딱 보니까 한 대 딱 맞고 눈이 풀리더라고 막. 아 가만히 있는데 왜냐면은 굉장히 풀려가지고 에베베베 하더만. 왜냐면은 뇌 이게 여기를 맞게 되면 이 뇌에 전달이 되잖아. 이 슈퍼 헤비급 특히 그 체중이 높을수록 이 체중이 실리잖아요. 치면 제대로 여기 턱 맞아봐. 꼭 이 맞아. 턱 쪽으로 쫙 맞으면 이게 쫙 울려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뇌가 정지돼. 그게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죽었잖아 한 명. 그거 하다가. 근데 이제 이게 그 에너지를 그냥 저쪽 우리 수입을 해서 정치 팀당부터 해서 에, 에, 해가지고 아이씨 싸대기 정. 야, 싸대기. 왜? 에, 자, 진짜 참 그래. 오늘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음. 좋은 싸대기 철학과 정치 얘기를 좀 하면 네, 감사합니다.